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점수제로 변경이 되어서 첫 발표를 한 알버타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몇 번의 이름을 바꿔오면서 변화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AAIP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존에는 이제 조건제였죠. 조건제였던 주정부 이민법이 점수제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냐, 옛날처럼 뭐 2년 칼리지 졸업하고 6개월 일하면 신청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알버타 주 자체는 대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주이고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주죠.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 이 두 개는 이미 뭐 포화 상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민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건 주정부 이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웬만큼 살고 있고 대도시적인 환경을 갖춰져 있는 지역 중 그래도 컬리지 졸업하고 취업하면 웬만하면 이민이 되는 주가 바로 알버타 주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민할 수 있는 주라고 뽑히는 주 중에 알버타 주, 사스카추안, 매니토바, 그리고 뭐 노바스코샤 뭐 이런 주들이 있는 거죠. 그중 알버타 주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좀 사람 살기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좀 좋아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민법이 좀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조금 두고 있는 지역인데 도대체 어떻게 발표됐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THS라고 하는 Tourism and Hospitality Stream. 이쪽은 이제 관광 서비스 업종만 포함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70점으로 선발을 했고요. 302명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이 관광 업종은 관광 관련 직업군으로 호텔, 매니지먼트, 그리고 레스토랑, 그리고 바, 관광 가이드, 요리사, 하우스키핑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알버타 주에는 관광업을 메인으로 이런 호텔 쪽 비즈니스가, 레스토랑 비즈니스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많습니다. 호텔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관광 쪽으로도 발전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원거리 출장을 가는 워커들을 위한 어떤 모텔이라든지 작은 호텔들도 동네마다 이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쪽에 일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실제 이런 쪽에 LMIA 받아서 나 취업 이민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카트라인 70점이 발표된 거예요. 이 나중에 점수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70점이라는 게 유학 없이 LMIA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점수입니다. 따라서 알버타 주에서 뭔가 LMIA로 취업 이민 하겠어. 이게 약간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유학을 통하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니까 이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발표는 11월 4일 날 헬스케어 패스웨이라는 카테고리, 헬스케어 직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 그리고 HCA,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이런 직종 전부 다 포함이 됐어요. 메디컬 영역이다 라고 하는 이 메디컬 영역 쪽에 카테고리로 따로 선발을 했고요. 이건 44점에 33명, 51점에 65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커트라인이 아무튼 요 정도다. 그런데 카테고리가 두 개다, 그죠? 익스프레스 엔트리 EE가 있고 non EE가 있는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는요. 과거 알버타 EE라고 불리웠던 바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들어가 있고 300점 이상을 맞으신 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스트림으로 영주권을 조금 빨리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할 거예요. 난 익스프레스 엔트리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패스웨이 밟고 계신 분들은 나는 요걸로 신청할래, 요걸로 신청할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낮은 대신에 영주권까지 오래 걸린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고 요거는 커트라인이 높은 대신에 영주권까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건 개인의 호불호 정도의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7일 날 대망의 AOS, 일반 스트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전하는 스트림. AOS가 열렸고요. 이건 50점, 커트라인 50점으로 현재 187명을 선발했습니다. 직군이 트레이드 직군이고요. 트레이드 직종이라는 건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모든 직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션,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용접, 배관, 전기, 전자 뭐 이런 쪽에 여기에 IT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50점의 일반적인 커트라인을 보이고 헬스케어 쪽은 44점까지도 낮고 반대로 관광 서비스 쪽은 70점까지도 높은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 난 도대체 몇 점 나오는데
이게 커트라인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사실 다 인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점수 계산 한번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준이 다르실 거니까 본인 여기에서 좀 가감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알버타주에서 컬리지 졸업할 거잖아요. 그래서 알버타주에서 유학하면 10점을 받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런데 컬리지를 선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컬리지 기술직으로 2년제 갈 거니까 7점 해서 17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난 알버타에서 유학 안 하고 한국의 학사만으로 뭔가를 할 거야. 그럼 한국의 학사학위 7점.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어찌됐건 난 알버타에서 유학을 통해서 이민을 할 거니까 그럼 저는 10점, 7점에서 17점 받게 되고요. 자, 영어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LMI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조건일 수 있지만 컬리지를 들어가서 유학을 하겠다 그러면 컬리지 입학 기준이 IELTS 6.0이에요. 이게 CLB7입니다. 따라서 CLB6 이상이고 1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불어는 뭐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0점 끝. 자, 연령 점수 최대 5점인데요. 뭐 젊을수록 점수가 높지만 한 1점 차이라서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50이 안 됐지만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해볼게요. 뭐 최악의 경우로 가정해 볼게요. 3점 이렇게 하고 알버타 7인차가 없어요. 저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30점 이렇게 나옵니다. 30점. 총 100점 만점이에요. 현재까지 제가 확보한 점수는 30점입니다. 30점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경력. 저는 아무 경력 없는데 캐나다 가가지고 2년제 컬리지 졸업해서 6개월 취업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6개월에서 11개월 해서 7점입니다. 7점. 플러스 7점. 그리고 알버타주에서 6개월 이상 경력이 있으니까 10점. 이렇게 10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을 캘거리나 에드먼턴 같은 대도시에서 했다고 해볼게요. 외곽으로 가면 5점을 줍니다만 저는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0점.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47점이죠. 47점에다가 알버타주에 영구 풀타임 고용 제한이 있어야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 10점 받았어요. 저는 57점. 시골로 들어가서 받는 이 점수도 없어. THS 협회, 이거 쉽게 말하면 서비스 직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협회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수를 또 추가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받아. 이건 폴리스 쪽이니까 제외하고, 뭐, 이 자격증 관련된 이거 다 무시해요. 그럼 저 57점이에요. 제가 57점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점수를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시골에 들어가신 분들은 점수를 또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유학을 하지 않았다면 유학 점수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자, 다시 커트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57점이에요. 제가 50점. 뭐 당연히 되겠죠. 따라서 저는 일반적인 전공 중 PGWP가 나오는 트레이드 직종 혹은 헬스케어를 선택하면 57점의 점수를 받아서 당연히 달성 가능하고 당연히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하죠. 알버타 이민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게 발표됐다. 점수제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항목을 꼼꼼하게 볼 뿐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 LMIA로 만약에 취업 이민을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학위 점수를 10점 추가했잖아요. 알버타에서 컬리지 졸업하면 이 10점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47점이 되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해당되기가 어렵겠죠. 대신 여기에 선택하면 그 추가 6점이나 지역 점수 5점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하더라도 70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LMIA 취업을 통해서 이민을 하시는 분들을 알버타가 조금 어렵게 만들었다. 유학을 통해서 이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역시나 쉽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간단하죠. 알버타주에 유학할 만한 곳은 에드먼턴에 네이트 컬리지가 있고요. 캘거리에 세이트 컬리지와 보우밸리 컬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컬리지들 일부 있지만 뭐 그런 컬리지까지 다 고민하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뭐 충분히 알버타주에서 성공적인 유학과 성공적인 이민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